네, 장기표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라는 것은 추운 날씨에 활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늘어난 거는 전 이 윤석열 추미애 이 사건이 엄청난 이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지금 좀 국민적 분노 좀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 확진자를 많이 늘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확진자는 정부 발표하기에 달렸습니다. 이 검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확진자가 얼마인지 늘어납니다. 검사 적게 하면 적어지고, 검사 느리면 많아지고, 더더욱 무증상 감염, 무증상 확진자도 있으니까 생사람 갖다 놓고도 당신 코로나 감염됐다 하면 감염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권이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을 시켜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그리고 또 직무를 정지시킨 사건은 이 정권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도대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별 건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지금 출근도 못 합니다. 검찰총장이 갑자기 그냥 출근을 못 해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또 이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이 정권이 져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을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죠. 하나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검찰총장을 이른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파렴치한, 후한무치한 막가파 정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국민이 정말 경악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태가 지금 일어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냥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직위 해제하는 거 보고했느냐, 그러니까 보고받았다고. 보고받았다. 그래서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벌이는 일이지, 이게 두 사람 간의 갈등이라 볼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지 이것이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넘어서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가 된다면, 또 여론조사도 그렇잖아요. 이거 잘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이 65%가 넘고 잘했다 하는 사람이 30몇 %. 언제라도 여론조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나쁜 것도 다 지지자가 지지를 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조사하는데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이 국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사사건건이 나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만기칠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관여하는 그런 만기칠람 대통령 아닙니까? 또 스스로 또 맨날 광화문까지 나와서 또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꼼짝도 안 합니까?
정말 이 용어도 좀 부적합합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전에도 뭐 그랬지만은 초기에는 어쨌든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이해를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이 다방에 이렇게 가보면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 탁자 위에다 의자를 다 얹어놨어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정부의 조치를 이렇게나 따라주는 국민들이 참 준법 정신이 강하다 이런 면도 있었지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부도 이렇게까지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국민도 이렇게까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테이크 가져가는 것만 가능하고 앉아서 못 마시게 되니까 의자가 이제 못 마시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까지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재난지원금이 나온다 한들 그 영업하는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강요하는 정부도 옳지 않고, 국민들도요 너무 따르면 안 됩니다. 너무 따르면 여기 뭐 과징금이니 벌금이니 해사니까 또, 그리고 또 뭐 걸려들면 또 재난지원금도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점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우리 국민들도 언젠가는 너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너무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저는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추미애 윤석열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여당이 하는 뭐 여당 하는 거야 그건 뭐 똑같은 그저 이낙연 대표 그 사람 요즘 정치 뭐 하려고 합니까? 남 꼭두각시 하려고 정치합니까? 정치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펴려고 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이 사회의, 나라의,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문바에 지금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헛소리 지금 뭐 계속 지금 헛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씨 일에 한 데 대해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어떻게 검찰총장이 그렇게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던데,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당에서 좀 검토해 볼 것을 내가 요청했다 그럽니다. 참 이거 좀 의심. 아니, 자기가 당 대표 아닙니까? 누구한테 요청한다는 겁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줏대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대표, 우리 당에서는 이걸 검토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당에 검토해 보도록 요청하겠다. 당이 어디, 당에 딴 데 있어요? 뭐 청와대에 물어보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여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김태현 씨가 하는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그야 뭐 이미 이 정권에 그냥 앞제비 아주 내세운 사람이니까 뭐 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마침 또 어제 또 논산에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데, 또 김종민 의원, 김종민인가 그 사람이 뭐 지금 최고위원인가 그런 모양인데, 그 사람 전에 저도 좀 아는데 참 그 사람 그런 정치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정말 부끄럽게도 저도 속해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야당 뭐 하려고 합니까? 또 정치는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어제 전주에 갔습니다. 전주에. 왜 갔느냐 하면 전주에서 차량 시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격려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좀 배워서 이 시위가 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들 내가 이제 그 점심때 만났는데 딱 첫 마디가 처음에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저보고 선생님 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의 이 광란 미쳐 날뛰는 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정말 나라가 아닌데 여기에 어쩌면 집권 세력에 못지않는 책임이 자기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당에 딱 하면서 이걸 쫙 그분 말을 요약하면 이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국회의원들은 적당하게 그냥 즐기는 거다. 먹고 살 것도 걱정 없는 사람들 갖고 즐기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제2중대다. 이 사람들은 뭐 야당으로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정당, 이거는 진짜 이런 야당, 이거는 없애야 된다. 오히려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그 말씀이 옳아서 야 정말 참 이것이 민심이고 이 국민의 또 이 분노가 또 이 정권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야당을 향해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전주 사람만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제1야당이 제대로 뭘 못합니다. 그 중에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가 아니고 그제입니다. 이 사태, 추미애 이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직무 정지시키는 데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는데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뭘 하시기를 바란다. 아니 지금요 나라를 거들려는 여기에 야당이면 좀 야당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무슨 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건데 김종인 대표는 오히려 주호영 대표는 더 그래요. 더. 도대체가 근데 다 이것이 저는 언제라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특히 또 문재인 정권 처음부터 반대하고 비판해 왔으면서도 아직도 이 나라를 바로잡기는커녕 이 정권을 바로잡기는커녕 더 엉망으로 하게 되고 있는데도 제가 이걸 막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제가 굉장한 자괴감,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는 뉴스를 딱 보면서 또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아유, 추미애 여자 좀 안 보고 살 수 없느냐고 그런 말씀을 해와서 이야, 정말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나 광란, 미쳐 날뛰는 광란도 아니고 저런 작태를 보이는 거를 저걸 당장 그냥 쫓아내지 못하면서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가 하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고 또 이걸 그러나 또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안 돼서 어디 가서 정말로 기도라도 좀 하고 와야 되나 정말 힘을 좀 제대로 축적해야 되나 하는 이런 정말 절박한 마음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국민이 중요합니다. 역시 이분 이 사태는요
사실 이 말씀도 좀 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국민을 깔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합니다. 국민을 깔보기 때문에. 국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런 모독을 당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냥 요즘처럼 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중심으로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맨날 저기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뭐 어디 행사처럼 이렇게만 하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좀 축적이 되면 정말로 많은 국민이 수십만, 수백만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서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이런 투쟁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주에 가서 차량 시위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 모아가지고 하려하면 뭐 좀 여러 가지 또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량 시위도 물론 준비가 있어야 되지만 차 있는 분들요 처음에는 한 5명만 모여도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차량에다가 딱 이렇게 이 현수막 붙여가지고 또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깃발도 달고 해가지고 시내를 쫙 도니까 물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합니다. 도니까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참 좋겠더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본 걸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요즘요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값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강남에는요 제가 청담동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한 30억 정도를 부동산 복덕방에다가 맡겨놓고 집 나오면 사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이래서 하니까 집 가진 사람들 거기다 청담동 삼성동 살 정도가 되면 다 살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수록 안 파는 거예요. 왜? 더 오를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 말씀 때문에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값을 올려니 지금 이 정권이요 24번 지금 주택 정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은 더 올랐거든요. 집값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집값 오르는 거야 없는 사람이 문제지만 뭐 있는 사람들은 집 가진 사람들이 뭐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금입니다. 세금이 전에는 뭐 종합부동산세가 한 900만 나오던 것이 2,700만 딱 3배 올라온 데도 있고 심지어는 5배 올라온 경우도 있답니다. 내 집은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세금 내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재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저는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그 사회에 재산세 큰 집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은 물론 비용은 내지만 뭐 폐기물도 많이 나올 것이고 뭐 등등 해서 내지만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그런 경우에는 저는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 지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는 소득이 올랐지 않느냐 이게야. 집이 20억짜리가 30억이 돼서 10억이 올랐다 이거야. 그런데 10억 올랐는데 세금 한 3천만 원 내락하는 거 뭐가 아깝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놨더라고요. 참 도대체가 10억이 올랐는데 그게 10억이 그게 소득입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집값을요 한 100억으로 만들어 놔놓고 100억 중에 한 1억만 내라. 그렇게 하면 이 논리가 됩니까? 이 정권의 하수인 언론들은
그런 논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앞으로 이런 신문은요, 안 봐야 됩니다, 진짜. 물론 뭐 저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처음부터 안 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정권 이대로 두면 세금 때문에 못 살게 생겼어요. 계속 지금 돈 쓰면서 세율은 올린다 안 하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올립니다. 세금 올리면요, 결국은 정권 유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영국도 그렇고 역대 정권들이 다 이 조세 저항에 직면해가지고 정권 날아간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조선시대 동학농민혁명도 그것도 다 조세 때문에 국민들을 가렴 주고 조세를 많이 매기고 재산 뺏고 해서 끝났듯이 이 정권이 지금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이 법치주의도 파괴하고 또 가렴 주고 하고 하는 이 정권입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끝내려 그러면 이 국민 투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요일 집회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전주에서 하는 그런 그 차량 시위를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